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부위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얼굴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내용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머니의 끊임없는 외모 비판 때문에 수술하셨다.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외모 문제는 사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컴플렉스로 느끼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원장님, 이분이 성형하는데 무려 2억이나 들었대요. 2억이요? 우리나라 현재 수가로는 아무리 여기저기 수술 많이 해도 사실 2억을 넘긴다는 건 쉽진 않아요. 아마 이 수술들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받으셨다면 1억 안쪽으로 모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장님, 만약에 원장님이 전신성형에서 차은우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전신성형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DI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촬영이죠? 원장님, 제가 일단 사진 하나 드릴게요. 아, 그래요. 뭐예요 이게? 성형수술 전후? 네네.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성형했대요. 같은 분 맞죠? 이거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뽀샵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예뻐지셨어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도 이렇게 큰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 꽤 계세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두 부위 수술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얼굴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환자분이 상담할 때 저 너무 변할까봐 무서워요. 그냥 저 조금만 변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변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내용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머니의 끊임없는 외모 비판 때문에 수술하셨다.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외모 문제는 사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컴플렉스로 느끼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컴플렉스가 되기까지 가까운 주변에 계시는 남들의 이야기가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수술이 진짜 잘 됐는데 괜히 막 아쉬움 느끼고 수술 또 하고 싶다, 더 높이고 싶다, 뭐 이렇게 열심히 수술하시다가 망치시는 분들, 그리고 충분히 아름다운 얼굴이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수술하고 싶다 이러다가 결국은 되려 망치는 분들 주위에 보면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근데 이분 어디 성형했는지 맞춰주세요. 일단 술전에 눈을 보시면 눈이 피부로 다 덮여 있죠. 그래서 덮고 있는 피부들을 모두 정리해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쌍꺼풀이에요. 그리고 앞뒤로 덮여 있는 부분 정리해주는 게 앞트임, 뒤트임, 듀얼트임 같은 각종 트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수술들이 아마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리눈 교정을 위해서 눈매 교정 수술도 같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눈두덩이 만들기 위한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 그게 바로 이마 거상이죠. 그래서 아마 이마 거상도 같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쪽을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애교의 볼륨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애교는 필러로 보강해 주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필러로 애교살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코를 보시면 술전 사진 봤을 때 코가 상당히 낮고 퍼진 느낌이에요. 이 경우 코에 대해서도 코끝을 충분히 높여주는, 그런 코를 높여주는 수술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넓은 콧볼이 코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렇게 갸름하게 좁아진 걸로 봤을 때는 콧볼 축소 같은 수술도 같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곽을 보시면 윤곽도 부드럽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술전에 턱이 그렇게 큰 분은 아니지만 잇몸 노출도 많고 입도 약간 돌출형인 구조죠. 그리고 교합도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아마 양악 수술을 통해서 교합도 맞추고 위아래 턱의 위치를 아름다운 위치 구조로 바꿔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수루 턱 라인을 보면 아주 갸름한 V라인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걸로 봐서는 턱 끝과 턱 라인에 대한 윤곽 수술이나 보형물 수술이 같이 병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볼륨이 입체감을 느껴지는 방향으로 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팔자, 앞볼,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코를 높였을 때 편편한 느낌의 이마가 더 두드러지고 코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마에까지 볼륨을 채워주는 수술을 병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수술로는 보형물을 넣어주는 수술이나 지방이식과 같이 연조직 볼륨을 보완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얼굴에 할 수 있는 웬만한 성형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이분이 성형하는데 무려 2억이나 들었대요. 2억이요? 우리나라 현재 수가로는 아무리 여기저기 수술 많이 해도 사실 2억을 넘긴다는 건 쉽진 않아요. 비용이 2억 나왔다는 거, 그거는 외국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은 성형수술 수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아마 원하는 목표가 점점 수술하다 보니까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재수술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술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성형외과 선생님들께서 술기는 술기대로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에서 배우러 올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죠. 그와 동시에 수많은 병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수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성형수술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근처에 계신 여러 나라에서 성형수술을 하시려고 한국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수술들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받으셨다면 1억 안쪽으로 모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2억 줄 테니까 전신 성형 해달라고 하면 원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자분이 2억 주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당연히 최선 다해서 잘해드려야겠죠. 근데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코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코 수술만 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굴 부위에 대한 여러 성형수술을 두루두루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수술에 대해서 제가 전문 파트로 수년간 일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눈이나 지방, 윤곽 수술도 늘 같이 많이 해오던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은 환자분께서 얼굴의 여러 부위에 대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께 조언 드리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이분처럼 자신의 외모를 한 번에 변신시키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면 미용 수술은 사실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갈 만큼 여러 가지 수술들을 과도하게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는 편이에요. 수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만큼 리스크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성형수술을 고민하시기 전에 그 성형수술이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술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에 꼭 필요한 수술들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만약에 원장님이 전신 성형에서 차은우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전신 성형 하실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몸도 좋고 잘생긴 분들 꽤 많거든요. 제가 경쟁이 상당히 밀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 촬영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외모가 좀 더 좋았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가끔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 의사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의사의 외모를 보고서 병원을 결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만약에 전신 성형을 해서 차은우님과 같은 진짜 잘생긴 외모가 될 수 있다면 한번 돈을 들여서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간혹 원장님은 성형수술 왜 안 하세요? 이런 질문 받기도 하는데 제가 성형수술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성형수술이 저한테는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에게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수술 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을 25번이나 하셨다는 일본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고치고 싶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으시다면 그거 하나만 고치셔도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에게 있어서 큰 변신이 필요한 분이라면 여러 수술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도 좋습니다. 그 과정 닥터 눈코익 제가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 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